네, 브라질 리우 올림픽이 막을 올렸습니다. 리우는 우리나라와 정반대 시각이어서 주요 경기를 보려면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게 됐지만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뜨거운 응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인사이더 시작합니다. 1945년 8월 6일 오전, 지금으로부터 꼬박 71년 전인데요. 바로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날입니다. 리틀보이로 이름 붙여진 원자폭탄은 2차 대전에 종식을 가져왔지만 당시 일본에 있던 한국인들의 피해가 막대했습니다. 경남에서는 합천에 살던 분들이 히로시마로 많이 건너갔다가 원폭 피해를 당했는데 고향으로 되돌아와 마을을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치료와 돌봄이 절실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시설이 부족해 복지시설 입소조차 기약 없이 대기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 원폭 2, 3세들에게도 피해가 나타나고 있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 잃은 국민의 피해를 온몸으로 겪으면서도 지원에는 사각에 놓여왔던 원폭 피해자들의 71년 고통, 인사이더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뙤약볕에 말라가던 땅에 소나기가 쏟아지고 한바탕 폭우가 지나가자 매미 소리가 귀를 울립니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이 돌아오면 어김없이 그날의 참상이 화염처럼 솟아오릅니다. 그 당시 일은 막 하나입니다. 잊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제가 당해놓은 게.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길이 3m, 무게 4톤의 폭탄 한 발에 도시는 재가 되고 인체는 녹아내린 71년 전 그날. 전차길로 이래 따라서 이제 가는데 전주고 무엇이고 막 전신에 막 넘어져가 있고 이 땅바닥 전차길도 다 갈라지가 끄지가 있고 전신에 다친 사람 이 그 가슴 무은 사람 이 몸이 떨어지고. 하지만 그날의 참상이 과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을 이어온 오늘의 울부짖음이자 언제 끝날지 기약 없는 내일의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원폭 도름이라 하는 건요, 언제쯤이 아닙니다. 기간이 없습니다. 이주전생이라 그러는 한 대 좀 괜찮다고 한 대가 자꾸 이래 되고 자꾸 이래 되기 때문에 우리 죽기 전에 잊을 수가 없는 거죠. 다시 그 여름이 돌아왔습니다. 한가로운 오후 합천의 한 복지회관. 80이 넘은 노인들이 거실에 삼삼오오 모였습니다. 텔레비전 앞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가 하면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햇살 아래 쉬기도 합니다. 70대 이상 노인 106명이 모여 사는 이곳.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폭 피해를 입은 이들이 생활하는 원폭 피해자 복지회관입니다. 8년 전 복지회관에 입소한 88살 이수용 씨는 이따금씩 방에 홀로 앉아 옛 사진을 들여다봅니다. 사진 속에는 학창 시절을 보낸 학교부터 첫 사회생활을 시작한 회사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일본 히로시마입니다. 여기는 우리 직장에 지가 갔거든요. 50몇 만에 갔을 때게 이제 그 당시 내 근무할 때게 그 책을 가와가지고 지금 이 초목과정이라 이 설명을 해준. 이 씨가 7살 되던 해 흉년에 피해 온 가족이 일본으로 건너가 고무를 줍고 막노동을 하며 생계를 이었습니다. 이 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고등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의 공공금융기관에 입사할 만큼 명석했습니다.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 이제 자신의 생일조차 흐릿하지만 71년 전 그날은 어제처럼 또렷합니다. 하나에 알지 안 잊어버려. 예. 이 날짜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깜빡할 때가 있지만은 그 당시 일은 뭐 하나입니다. 예. 잊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지가 당해 놓은 게.
1945년 8월 6일 17 신입사원이던 이 씨가 여느 때처럼 사무실로 출근한 순간 폭음이 터졌습니다.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점에서 불과 1.5km 거리였습니다. 이래가 직장에 딱 책상에 앉자고 막 팍 하는데 놀래가지고 막 엎드려가지고 막 잠시 실신을 했어. 온 얼굴이 피고 옷이고 피고 뭐 머리는 꾹꾸당 이래 서가지고 열풍이 되는 게 열이 심해놓게 꾹꾸당 이래 서가 있고 온 얼굴에 막 유리 조각이 막 쫓기 있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정신 차려가지고 보니까 주위 본께는 뭐 책상이고 뭐시고 아무것도 없어요. 폭풍에 막 날아가고. 피가 흐르는 다리를 끌고 겨우 나선 바깥은 지옥이었습니다. 쨍쨍하던 하늘은 어두컴컴해지고 무너진 건물 아래 갈라진 땅 위는 수많은 사람들의 무덤. 생지옥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전찻길을 가는데 딱 뒤돌아보니까 막 전신에 히로시마 거기에 우리 있던데 그 막 불이 났어요. 전신에 다친 사람 그 가슴 무은 사람 이 몸이 떨어지고 머리가 쑥쑥 빠지고 예. 또 직접 눈 맞은 사람 눈이 툭 튀 나오고 눈이 붉게 오르고. 이 씨는 겨우 응급치료만 받은 채 가족을 찾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난에 쫓겨 원폭의 고통은 잠시나마 잊히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야윈 몸에도 두 다리는 수십 년째 풍선처럼 부어올라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고통이고 암투병까지 해야 했습니다. 방사능 피해였습니다. 그때는 불수가 있어요, 다리가. 이번 원폭 늦추고 나서부터 쭉 이래. 자궁도 암이 걸려가지고 또 수술 다 했습니다. 50년 만에 가가지고 드러냈어요. 하지만 원폭 피해자로 인정받고 치료를 받게 된 건 그로부터 50년이 지나서였습니다. 두 다리는 여전히 낫지 못해 한여름에도 압박 붕대를 감아야 합니다. 복지관에서 하루 한 차례 산책을 하며 운동을 하는 길 외에는 기댈 곳이 없는 상황. 빛나던 젊은 시절을 피폭으로 빼앗긴 서러움에 노년이 돼서도 억울함과 안타까움에 가슴을 칩니다. 그때 생각하면 참 말도 못하지. 눈물만 나지 뭐. 너무 안 됐어요 그때 그 당시. 원폭 피해자들의 처지가 이렇게도 고통스러운데 복지회관에서 돌봄을 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합천의 한 주택. 78살 안영숙 씨가 지팡이와 자녀의 손을 붙잡고도 힘겹게 걸음을 뗍니다. 집안에서도 혼자 걸을 수 없어 기어서 이동해야 할 정도. 히로시마에서 원폭 피해를 당한 것은 7살 때. 후유증이 심해져 파킨슨병까지 앓고 있습니다. 돌봄을 받기 위해 1년 전 원폭 피해자 복지회관 입소를 신청했지만 이미 정원이 꽉 찼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자리가 날지 기약이 없습니다. 흔들려서 자빠질러서 서지를 못해요. 군대에도 무거워서 떨지도 안 하고 다리도 떨지도 안 하고. 원폭 피해자를 위한 복지회관은 전국에 단 한 곳, 정원도 100여 명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원폭 피해자 생존자는 1세대만 2,400여 명, 복지관 입소 신청자도 170여 명에 달합니다. 대부분 원폭 후유증에 시달리는 70대 이상 고령이라 한시라도 빨리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피해자의 5%만이 혜택을 받는 겁니다. 피해자들은 한평생 원폭으로 고통받다가 여생이라도 달래고 싶었지만 이마저 쉽지 않아 매일 눈물 짓습니다. 어디다 담은 한다고 사다 주면 뭐 내가 일본에서 내가 그만한 배를 보고 내가 죽어도 원도 없지 싶습니다.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폭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는 7만여 명, 그중 4만 명이 숨졌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2,400여 명이 생존해 있는데 합천 출신이 가장 많아 600여 명이 합천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원폭 피해자가 많은 건데 정작 치료나 지원은 등한시됐습니다. 원폭 피해자를 지원할 국내 법조차 70년 넘게 마련되지 않아 실태 조사도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일본과 달리 국내에는 피폭 전문 병원도 없어 체계적인 치료가 힘든 상황. 결국 원폭 피해자들이 직접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반복해 피해자 인정과 진료비 보장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에서 74만 중에 10만이 한국입니다. 과연 우리 국가에서 10명을 챙겨봤냐 이기라. 더 심각한 것은 원폭의 고통이 직접 참상을 겪은 1세대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방사능 피폭의 공포를 모른 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지만 유독 아픈 아이,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이가 많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원폭 피해자 2세 4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일반 국민에 비해 심근경색은 81배, 정신분열증은 23배 높고 사망자 중 10살 미만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조사도 치료도 없었습니다. 피폭 후유증을 대물림 받은 2, 3세 피해자는 2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71년이 지나도록 한국과 일본 어디에서도 유전성을 입증할 수 없다며 피해자 인정조차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지난 5월 이들이 염원하던 원폭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제정된 특별법마저도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원폭 2, 3세에 대한 조사와 지원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2세, 3세가 유전성이 돼가지고 병으로 앓고 있는데 오히려 중농보다도 병이 더 중요한 겁니다. 중농은 간단하지만 해도 이 병을 앓고 계속 평생을 고통을 느끼고 산다는 너무나 먼 길 아닙니까? 이런 거는 국가에서 크게 실수를 한 거죠. 기댈 곳 없이 홀로 서기를 하는 원폭 2세의 삶은 어떨까? 남매처럼 얼굴이 꼭 닮은 40대 부부. 다운 증후군을 앓는 원폭 피해자 2세입니다. 삼시세끼부터 몸이 약한 부부의 건강까지 고령의 어머니가 챙겨야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도 원폭 피해자 1세. 갈수록 건강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아들 부부끼리 살아갈 일이 걱정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도 옷이라도 찢게 입히고 밥이라도 좀 따시게 미고 그 챙김이 이런 것들은 주지도 없다. 안 주면 못 먹고 주면 먹고 말이 통과되나 걸을 나나. 원폭 피해자 2세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요원한 실정. 결국 민간에서 후원금을 모아 홀로 생활하기 힘든 원폭 2세들이 머물 쉼터를 처음으로 개소했습니다. 13제곱미터 크기의 방 3곳에 원폭 2세 6명이 이번 달부터 생활하고 시민단체 직원의 돌봄은 물론 심리치료도 받습니다. 가난이 대물림되고 또 아픔이 대물림되고 그렇다 보니까 너무 힘들게 살아간다는 거죠. 서로 아픈 데를 서로 어루만져주고 서로 위로하면서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후원금에만 기대야 합니다. 운영 자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아 겨우 마련한 쉼터도 불안하기만 합니다. 지금 이렇게 시작은 했지만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제 앞으로 특별한 큰 계획도 없어요. 지금 끝이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가면서 이걸 제대로 운영이 될지 없을지는 그거는 좀 확신은 할 수가 없어요. 한국인 7만 명을 고통에 내몬 원폭. 잊고 싶은 참상이지만 비극은 71년이 지난 오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녀에게 손주에게 어디까지 고통이 번질지 알 수 없기에 원폭의 공포는 지금도 들불처럼 번집니다.
하지만 이들의 고통을 살펴보고 이를 책임질 이들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원폭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거예요. 가해자 어디를 찾아야 되니까 국가가 잘못됐냐, 일본 전쟁한 나라가 잘못됐냐, 미국의 원폭을 한 나라가 잘못됐냐. 이것도 따지면 우리 대변인 누가 합니까? 국가에서 해야 됩니다. 71년 동안 적나라하게 드러내고도 온전히 인정받지도 공감받지도 못한 원폭 피해자들의 고통. 어렵게 마련된 우리 정부의 법도 원폭 피해자 일부만 인정하는 데 그쳤고 사회는 이들을 과거의 일, 소수의 일이라며 눈을 돌립니다. 원폭 피해자 문제는 단순히 뻔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현재와 이렇게 관련이 되는 건데요. 핵 방사능에 의한 유전병, 이것이야말로 원폭 피해자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폭 피해자 2세, 자녀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은 결국은 방사능 문제를 도외시하고 결국은 원폭 피해자 문제를 먼 과거의 문제로 축소시키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속절없이 시대의 희생양이 된 한국인 원폭 피해자. 이제는 그들의 고통을 똑바로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원폭 피해는 과거가 아닌 오늘의 고통이고 내일도 이어질 눈물입니다. 소수가 아닌 우리 사회의 비극이자 책무입니다. 너무도 길었던 지난 71년. 더는 주저할 수 없습니다.